조선을 떠받친 작은 그인들. 구분 등으로 조선을 떠받친 신하 허조. 세종이 조선을 다스리던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해시계가 발명되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고 처구기로 내리는 비의 양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알고 비의 양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의의 글인 한글이 탄생한 중요한 일도 있었지만요. 세종의 곁에는 황희, 박연, 장영실 등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었지요. 세종의 곁에는 등이 굽은 신하도 있었답니다. 조선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허조였습니다. 허조는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매우 작았습니다. 거기다 어깨와 등이 굽어 있어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을까요? 새벽 하늘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왔습니다. 허조는 오늘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하인이 허조가 일어난 기척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방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만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허허, 아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하느니라. 새벽닭이 온 뒤에 일어나는 것은 안 될 말이지. 넌 얼른 가서 세수물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몸을 정갈이하고 머리를 빗어야겠다. 허조는 몸이 불편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요. 몸단장을 마친 허조는 가마를 타고 그의 형이 사는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당시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들은 가마꾼들이 매는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는 허조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가마가 형이 사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허조는 언제나처럼 가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마를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가마에서 내린 허조는 자신의 두 다리로 직접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 어서 들어오게. 이른 아침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허조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의관을 갖추고 있던 형 허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허주는 다시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봐라, 어제 만들어 놓은 맛 좋은 다가를 내오도록 하여라. 두 사람은 맛있는 다가가 차려진 상을 가운데에 두고 시시콜콜한 집안일에서부터 나랏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허조는 나랏일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허주는 가만히 생각하고는 동생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었지요. 형님, 저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옛말에 사람에게 어진영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운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인 것이 당연하지요.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집으로 온 허조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황희 정성과 함께
사안부 감찰직을 맡게 될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황희는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허조는 자신과 닮은 황희와 함께 일을 할 때면 항상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자는 지난번에 자기를 추천해달라면서 저에게 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족제비틀로 만든 고급 붓이지요. 그때 거절하고 조용히 돌려보냈는데 이번 관직에서 탈락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그자가 감찰직을 맡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안부 감찰은 그 어떤 자리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허조에게는 사사로이 청탁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지요.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허조에게 뇌물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인사 문제를 모두 처리한 허조는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자상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을 모시는 뇌관이 큰 소리로 허조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두 눈을 찡그리며 책을 보던 세종이 고개를 들어 정답게 허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자의정을 기다렸소. 송구하옵니다. 한데 안질은 좀 어떠하시옵니까? 전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고 괜찮다오. 세종은 평소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매번 임금님을 보면 건강이 어떠한지부터 묻곤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법 개정은 어찌 되었소? 생각이 좀 바뀌었소? 요즘 세종은 법 개정 문제로 허조와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허조가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세종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무작정 기존의 법을 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법이 어찌 백성들 위에 있단 말이오. 허허, 이런 고집불통을 보았나. 이날도 세종은 허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허조는 임금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지요. 마침내 궁궐에서 업무를 마친 허조는 퇴근하여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데 궁궐을 나서는 허조의 뒷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탓에 허리에서 우두둑 하며 소리가 났습니다. 허조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면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하자 집 안에서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 손자가 집안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밖에 나가 놀다가 다리를 다쳐 큰 소리로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조는 평소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웃 어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 몸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허조는 허리가 아파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손자와 함께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했거늘 너는 어찌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밖에 나가 다리를 상하게 한 것이냐. 먼저 조상님께 잘못을 고한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라. 그리고 당분간 집 안에서 근신토록 하여라. 허조는 이렇게 손자를 따끔하게 혼낸 뒤 아이를 돌보는 하인인 보모를 불렀습니다. 보모는 허조에게 혼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조는 보모에게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로 종아리를 맞는 벌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의 잘못은 내 책임이기도 하니
종아리를 대어라. 이처럼 호조는 평소 자식들뿐 아니라 집안의 노비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규율에 맞게 엄하게 다스리곤 했습니다. 집안 단속을 마친 허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구나. 몸이 좋지 않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매우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마당의 하늘 위를 바라보니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앞으로 야인 매 한 마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